만약에 나는 상한가까지 본다, 또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큰 물량 쌓여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여기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갈 때도 험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버티기만 하면은 안녕하세요, 책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일 매매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매매일지를 가지고 어느 순서대로 좀 종목을 봤는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 들어갔는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 9시 장 시작하면서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요즘엔 제가 장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또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몇 종목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좋은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일단은 뉴플렉스죠.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넘어서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간 모습이고요. 분봉으로 보자면은 몇 번을 좀 했어요. 보시면 이제 당일 시가죠. 당일 시가를 띄어서 들어갈 때, 슈팅이 나올 때,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갔는데 바로 음봉이 떨어지는 바람에 손절을 했습니다. 조금 크게 볼게요. 손절하자마자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수익을 좀 만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스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호가창 흐름을 보면서 바로바로 폭락이 떨어질 때 매도하고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올려드리는 호가창 있죠. 그걸 보시면서 대응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종목은 일진파워예요. 일진파워가 요즘 굉장히 핫하죠. 네. 오늘도 종가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살짝 풀려가지고 끝이 났었는데요. 자, 이 돌파점 있죠. 15,300원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노일지 차트를 가보면 15,300원이 15,300원 요 정도죠. 15,300원 여기를 돌파할 기대감으로 갑자기 물량이 확 들어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선침해를 했는데 호가창에서 멈칫한 모습이 나와서 빨리 자르고 나왔습니다. 조금 저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상승을 해서 상한가에 간 모습인데요. 놓쳤죠 뭐. 평소에 뭐 10시 이후에 제가 원래 매매하는 때 요런 게 나타났으면 그냥 기다렸겠죠. 그냥 기다려서 상한가를 갔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아쉬운 매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TBC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있죠. 고점을 돌파를 해서 결국에 오늘 상한가에 끝나줬거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서정기전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준선 돌파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거래량 솟았고 앞쪽에 매집되어 있고요. 이런 패턴 잘 기억하세요. 차트 가보면 제가 이곳 9시 40분이죠 9시 40분에 매수를 하고 슈팅이 나왔죠. 이게 거의 한 9% 정도 수익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매도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PC를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못하고 결국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 구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건 보고 있다가 횡보가 너무 나오길래 그냥 매도 처리를 하고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정기전이랑 TBC죠. 두 개가 수익을 많이 줬어요 오늘. 그래서 그 이후 종목들은 비중을 낮춰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자, 일봉상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봉은 아니에요. 뭐 거래는 많이 들어왔지만 봉의 길이가 좀 짧기도 했고요. 지금 지나간 차트로는 꼬리를 달았지만 제가 이걸 들어갔던 이유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갔던 건데, 여기 보시면 매매 내역에 피봇 2차 돌파할 때 들어갔죠. 피봇 2차 돌파할 때 들어갔다가 이제 수익을 더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등의 기미가 있으려면 이 봉과 합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등의 기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손절 처리를 해서 마이너스 한 3.7% 정도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다음 매매로 들어가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들어간 게 우리기술 투자였어요. 자, 우리기술 투자도 일봉이 괜찮죠. 네, 일봉이 거래량 많이 들어오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지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것도 되게 아쉽긴 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돌파로 들어갔거든요. 돌파로 들어가서 수익을 줬죠. 수익을 줬지만
폭탄을 맞고요. 폭탄을 맞고 바로 본절 처리했습니다. 본절 처리. 본절은 뭐냐면 세금하고 수수료만 지불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 몇 프로 정도 수익인 거죠. 결국엔 지나가서 보면은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털린 거죠. 그죠? 제가 상당히 한 4% 정도 수익을 주고 나서 이렇게 폭락 맞는 거는 웬만하면 본절 처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아무 손익 없이 나오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더 좋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절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실 간 거는 배는 아프지만 어쨌든 다른 또 거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위지윅 스튜디오예요. 사실 이게 지금 하루 종일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호가창이 제가 매수를 들어갈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들어간 뒤에 나중에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에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지윅 스튜디오였는데 요거는 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여기서 12시 40분 조금 넘었죠. 그때쯤 들어갔어요. 분봉의 고점을 지지를 하는 이 곳이었죠. 그래서 이동하는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요때 갑자기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역시 한 4% 이상 수익을 줬는데 폭탄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절했죠. 본절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본절을 해서 아무런 손해 없이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게 바로 매집의 순간이었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다 사주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도 물량을 받쳐놓고 다 받았을 가능성도 커요. 자전거래를 했거나 일봉상을 봐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쳤는데 아까 전에 지나갔던 TBC 있죠. TBC를 제가 호가창이랑 함께 보여드리려고 조금 넘긴 거예요. 자, 전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고 거래량을 갱신을 했죠.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처음에 아침에 있죠. 아침 매매했을 때 빠르게 돌파에 들어갔다가 빠르게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던졌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약손절이었죠. 약손절을 보고 절을 털고 또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때 있죠. 요때 치고 들어갔습니다. 고점을 갱신을 할 때 다시 한번 수급이 확 들어올 때 저도 같이 따라 샀고요. 그 다음에 슈팅을 줬는데 상한가 바로 아래 호가예요. 그래서 아래 호가에 매도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보셨듯이 11시 한 40분 정도에 매수를 딱 들어간 뒤에 모습인데요. 지금 2875에 제가 마우스 버튼을 올려놨어요. 삼각형 버튼을 선택을 해놨어요. 이거는 전일 고점이죠. 전일 고점에 2875를 넘어서는 그때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상한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상한가 물량도 뭐 3%, 상한가 퍼센테이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치고 올리면은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2875 있죠? 2875를 힘있게 돌파를 할 때는 좀 버텨보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다가 폭탄이 나오면 그냥 본절 처리하고 나오자, 뭐 이 두 가지 마음을 먹고 일단 들어간 모습이에요. 아침에 상승해놨던 전고점 있죠? 그 전고점을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2850 있죠? 2850에 쌓여있는 19만 주 요거를 한 방에 돌파할 때 저도 같이 들어가는 게 원래의 타점인데 저는 이 흐름상 지금 보시면 25% 상승이죠? 25% 상승이 돼 있고 상한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호가창 흐름이 한 번은 내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몇 호가라도 조금 이득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흐름은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수했던 부분 있죠? 매수했던 부분 아래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손절도 저는 생각을 해놨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2-3% 이상 폭락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손절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 항상 계획을 갖고 당일 매매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11시 40분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2천만원 이상의 흐름이 들어오면은 지금 호가창이 점점 빨라지는 걸 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매수가를 치고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9만 주 쌓여있는 거 걷어갔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쭉 지금 이 순간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쭉 들어와서 상가까지 가도
상관은 없는 흐름이라서 2875에 선을 그어 놓고 여기서 여차하면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2875를 닿지 않았고 2870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제 매수가 위에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조금 기다려 보자.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아까 전에 19만 주를 이미 다 매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여기 20만 주 있죠. 2,900원 라운드 피겨죠. 라운드 피겨에 20만 주의 이 수량을 한 번에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걸 노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20만 주를 툭툭 건드리다가 내려오게 된다면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건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건드리는지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호가창 체결장을 보실 때에는 항상 이렇게 물량이 크게 쌓여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지지정선 그어놓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셔도 전혀 문제없는 매매예요. 0.97% 수익을 보고 나가는 건데, 만약에 나는 상한가까지 본다 또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큰 물량 쌓여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여기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갈 때도 험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버티기만 하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쪽에서 손절도 못하고 그대로 뭐 스윙으로 갖고 간다던가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일 매매는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 큰 물량 한번 들어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2875를 넘냐 넘지 않느냐가 첫 번째고요. 넘을 때 7만 주, 8만 주, 20만 주를 한 번에 걷어가느냐, 아니면 걷어가지 않느냐, 또는 툭 쳤다가 쭉 치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위에서 머무느냐. 자, 일단 2875 올렸죠. 걷어올릴 때 저는 상한가를 예상을 하고요. 상한가 바로 아래 호가에다 겉모습이에요. 큰 이유는 이 위에 140만 주 정도 쌓여 있는데 그 뒤에 제가 줄을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상한가를 톡 건드리고 내려올 때는 제 매수 물량이 체결되지 않고 내려오고 밑에서 횡보하다가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한가 아래 호가에 걸어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상한가 간다는 전제 하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 아래 호가에 넣어놔서 제 물량이 체결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끔 만들려고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디테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아시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당해봤기 때문이죠. 많이 경험이 있고, 경험이 없으시면 또 이런 디테일도 챙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이 만주 보이시죠? 자, 이게 신호탄이죠. 13만 주 한 번에 걷어갔어요. 자, 이렇게 2,900원에 쌓여있는 20만 주 중에 13만 주 걷어갔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4분의 1 정도 물량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못 넘어가면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고 10만 주 이상의 물량이 또 쌓여 버린다 라고 하면은 매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간을 좀 아낀다는 거죠. 지금 8만 주, 9만 주, 8만 주대에서 10만 주 이상 좀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런 10만 주 넘었네요. 10만 주 넘으니까 바로 물량 떨어지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결정하셔야 돼요.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2875까지 지지선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난 본전에 날려도 된다. 저는 항상 본전에 날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수익률이 아깝긴 해요. 아깝긴 한데 이 수익률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를 안 하는 스타일이고, 기다리는 매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수익을 제가 원하는 만큼 담아가는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지, 제가 하는 매매가 맞다 또는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요, 전략 매도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은 언제나 규격화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은 항상 뚜렷한 곳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매도 타점은 항상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경험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경험에 의해서는 이 정도 물량에,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퍼센테이지 상승 구간은 상한가를 무조건 한 번은 찍고는 내려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반대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걸 누가 하냐, 혹시
안 찍고 내려오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매도하면 돼요. 전혀 이게 옳고 이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누구는 여기서 수익 보고 나가고요, 누구는 손실 보고 나가요. 다 다른데 과연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까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경험을 꾸준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것도 이 연습의 일환으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고요, 그리고 개념화 하시고 정리하시고, 내가 매도할 부분이 어딘지, 분할 매도할 부분이 어딘지 바로 손으로 매도 또는 한 번의 매도 또는 한 번의 손절, 이런 식으로 규격화 시키시면서 내 매매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자, 한 10분 15분의 시간 동안 계속 횡보를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1.67%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96,000주 또 쌓였죠. 이렇게 쌓이면은 바로 올라가줘야 돼요. 찍고 바로 올라가지고 물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약 올라가지 않는다, 계속 횡보한다, 그러면 이 96,000주에 물량이 던져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량이 쭉 들어오죠. 쭉 들어오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야 돼요. 자, 이런 위치, 고점에 붙어있는 위치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속도가 붙으면서 매수가 떨어지는지 매도가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저는 조금 더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속도가 붙지 않으면 매도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밑에 10만 주가 쌓였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폭탄 물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40만 주 여기서 쌓아주고 50만 주 쌓아주니까 걷어갔죠. 걷어가면 여기에다 다시 한번 똑같은 물량 5만 주 정도 또 쌓아주면 됩니다. 5만 주 쌓아주고 걷어가고 쌓아주고 걷어가고, 요거를 반복을 해야지 올라가는 거고, 여기 쌓여있고 여기 시장가로 걷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매도가 나오게 돼요. 여기 4만 주 또 쌓였으니까 또 올라가게 돼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은 5만 주가 바로 먹잇감이 돼요. 손쉽게 내 큰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호가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냥 털어낼 수 있는 미끼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좋죠. 쭉 치고 들어와야 돼요. 이제부터는 상한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순간에는 상한가에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도를 취소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대 11시 54분 이 정도에 들어갔다는 말은 남은 3시간 동안 항상 상한가가 터질 위험이 있으면 그냥 매도하고 끝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단타 계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타랑 스윙이랑 계좌 속에서 여러 종목이 섞여버리면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 마인드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항상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 당일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물량은 상한가에 수익 실현을 완벽하게 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그날의 최고의 수익률을 먹는 방법입니다. 자, 물량이 좀 떨어지는데, 물량 떨어질 때도 그렇게 속도가 붙지 않았어요.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이 3만주 17,000주 이런 것들은 한번 떨어지면 그냥 우르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2875까지 훅 내려오고요, 다시 한번 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 하시면서, 큰 폭락이 나오면 당연히 이걸 취소하고 다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흐름이 아직은 죽어있지 않다. 이 5만주 이렇게 들어오는 거 모습 보이시죠? 이런 게 남아있다. 폭탄 물량이 여러 물량 잡아먹는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버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도 다 경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결국 제가 본전한 거 오늘 많았죠. 본전한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족하면 챙기고 만족을 못하면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10만주 쌓였죠. 자, 5만주 걷어가고 7만주, 자, 이렇게 순식간에 제 물량 체결되고 상한가까지 꽉 채워서 끝난 모습이에요. 500만주 쌓여있죠. 자, 이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세력이 상한가에 집어넣은 모습입니다.